존경하는 대의원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중랑구을 지역위원회 정기지역대의원대회 사회를 맡은 고강섭 대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대의원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대의원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성원 보고에 앞서 먼저 이렇게 저희 참석해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분을 모시고 먼저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은평구갑 박주민 당대표 후보님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럴 때 외부 손님들은 말을 짧게 하고 떠나주는 게 도움을 드리는 건데요. 왠지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중화초등학교를 2학년 때까지 다녔고요. 그 다음에 전학을 가서 망호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인근에 있는 농화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는 다른 곳에서 나왔지만 살기는 계속 여기 살아서요. 제 짝꿍하고 같이 살면서 첫 보금자리를 마련한 곳도 망우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가 다 어떻게 보면 제 어렸을 때 시간을 보냈던 곳이자 성장했던 곳입니다. 너무 좋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 고향 같은 그런 곳입니다. 한 38년 정도 여기서 살았어요. 망우동하고 신내동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 최근까지도 망우동에 사셨다가 이제 제가 아이 나니까 아이 좀 봐주신다고 은평 쪽으로 좀 이사를 오셨는데 저는 이곳 보면은 너무 좋고 우림시장 이런 손바닥 보듯이 잘 아는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님 출마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검찰, 언론 등 권력구조 개혁과 민생 문제에 천착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법사에 간사하면서 우리 원내대표님이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무진 애를 많이 썼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 원내대표님이 을지로 위원장 하실 때 같이 파업하는 굴뚝위에서 농성하는 그런 분들 같이 찾아뵙기도 하고 여러모로 저와 뜻과 행보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뜻과 행보를 같이 했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진심으로 따르고 싶은 그런 선배 의원님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 2년 전에도 당대표 도전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대 낙이었습니다. 그때 도전했을 때 안 될 거 왜 도전하냐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어린 놈이 건방지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당대표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이겁니다. 176석을 가지고도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분들이 실망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선거에서도 우리가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현실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제대로 하는 거 없고 또 하고 싶은 거 없는 것 같은 저 정부가 우리 사회를 망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국민분들께 약속했던 것들 또 우리가 하고자 추구해 왔던 것들 하나하나 해서 국민분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여러 사회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이 다시 한번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총선 승리하고 5년 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 친명이 이겨야 됩니까? 반명이 이겨야 됩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친명. 사실 저는 그런 대립구도를 좀 뛰어넘고 같이 중심으로 당이 통합되고 단결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를 놓고도 친문이냐 비문이냐
지금 또 저를 놓고도 친명이냐 반명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 글자로 당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 그 길이 열립니다. 가치 중심으로 통합된 민주당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는 그 길이 열리고 그 길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 걸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저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2년 전보다 훨씬 더 성숙됐고 준비도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 서 계십니다. 다 같이 힘 모아서 민주당을 진정한 개혁의 상징으로 만들고 사회와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길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제 손 놓지 마시고 당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원기라신 우리 박주민 당대표 예비국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민정입니다. 날씨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또 쾌청하게 맑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날씨도 이처럼 맑아져야 되는데 연일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단, 독선의 행보들을 보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박홍근 원내대표님 모시고 제가 원내부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저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이 박홍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국회 안에서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회의를 하면서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화합형 리더십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전에는 박홍근이라는 이 밖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 이 세 글자를 떠올리면 드는 생각은 정책통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표를 하시기 전에는 의원님께서 어떤 정책을 하시나 그리고 뭔가 좀 헷갈리고 그러면 그 방에다가 문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별로 틀리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는 박홍근 국회의원님의 이 선례들을 많이 보고 배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원내부대표로 활동을 하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화합형, 통합형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운 국면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첨예한 순간들도 많았는데요. 반드시 넘지 않으면 안 될 산들이 우리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많은 지난 몇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부대표단끼리 모이면 뭐 한 달이 거의 한 1년 정도는 흘러간 것 같다. 폭삭 늙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우리 박홍근 대표님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힘 많이 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지금 저는 내일 아침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고 당에서 그러한 방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 번도 1인 시위를 자발적으로 시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섰느냐? 청와대 대통령실의 구조와 시스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일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워낙 오래전이고 근데 이제 막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순방에 민간인이 수행원으로 들어가는 것 딱히 그럴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대통령실인데요. 그냥 유야무야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무슨 놈의 아들들이 많은지 황씨 아들, 우씨 아들 뭐 누구누구 아들들이 지금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사적 채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은 바로 이 민간인 수행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물타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수행원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대변인인 저조차도 대통령 순방 수행원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보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알려달라. 대통령이 무슨 일정을 하는지 그리고 어느 장소를 가는지만 알려달라. 그게 뭐 대단한 급비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만 살짝 귀띔을 해달라고 엄청 제가 그 대통령 청와대 안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도 공유되지 않았던 내용이 바로 그 민간인 수행원이 접했던 그 정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심각한 이 국정농단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를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는 국민의힘의 뭐 여러 대변인들 혹은 보수 유튜버들 뭐 보수 진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저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너도 사적 채용인 거 아니냐? 김영철은 왜 탔냐? 뭐 남편이 무슨 뭐 저 강연을 유료 강연을 했다. 어느 것 하나 제가 꿀리는 거 없습니다. 그 국회 안에서 저를 두고 감사를 하든 뭘 하든 어느 것 하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밀리는 거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의도는 이 정치적 목적, 그 메시지가 흔들리다 보니까 메신저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계속 물타기 하려는 시도를 연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가 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어주시고 고민정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해명해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살면서 그리고 정치를 배우면서 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굉장히 좀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믿어주시고 윤석열 정부의 이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하는 다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위원이 돼서도 앞으로는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 여당을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밀 타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사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수이다 라고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는 하나의 박람회처럼 여러 이 선수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5명 뽑는데 17명이 등장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향후 민주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주십시오. 건강하고 튼튼한 씨앗으로서 우리 민주당을 밝은 미래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고민정 이름 석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오세훈을 이겼던 그 저력을 가지고 반드시 민주당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고민정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 최고위원 예비후보자이신 우리 고민정 국회의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후보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혜숙 국회의원님 모셔보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총량구 바로 옆집에 사는 광진구 전혜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박홍근 의원님이 서울시당 위원장 나온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 이웃 동네라서 그런지 우리 강진갑에서는 박홍근 의원님 표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표 많이 주실 거죠? 이렇게 약팔리를 찾아옵니다. 제가 중량구민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서울시 전체가 선거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구청장 8명밖에 당선 못했습니다. 계속 연이은 패배해서 중량구에서는 우리 이경기 구청장을 당선시킨
중량구민 여러분께 제가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당선되시는 박수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게 바로 박홍근 우리 원내대표님의 저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내대표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을지로위원장을 하면서 얼마나 어린 위치에서 저도 같이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성껏 하는 분이 바로 박홍근 이런 분이 우리 당에 계시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원내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선거에서는 꼭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박홍근 원내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통상승리 꼭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전혜숙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데 불구하고 기동민 후배에게 양보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후반부에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 총방받는 우리 김영호 의원이 도전을 했습니다. 예. 제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선거를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저 대구 경북 사람이에요. 대구 경북 사람인데 경주에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끈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약사회 회장 할 정도로 먹고 사는 게 지장 없는데 호남 사람도 아닌데 김대중을 지지해하고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약국에서 바카스를 주면 김대중 도와주세요 하면 바카스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 빨갱이 인간들 나 약국에 안 올 거야 이 소리 들어가면서 입당원서 100장을 받아서 김대중 지지를 선언해서 97년도에 김대중 당선을 만든 데 견인차한 선생님이 바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17%밖에 안 됐습니다. 예청한테 엄청나게 지니까 아무도 대구 경북에서 박수 칠 사람도 없어요. 이광철 수석이 사람 좀 모아달라는데 아무도 안 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쪽 당에서 저를 얼마나 유혹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단체장으로서 최초로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바로 노무현 지지선언을 하고 전국에 있는 약사들이 대지 저금통을 돌려서 그때부터 노무현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전혜숙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광진구에 구의원도 한 명도 없었어요. 구의원 한 명 없다는 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구의원도 없고 시의원도 없고 구청장도 없는데 서울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정권 장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광진갑을 맡았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서 광진갑에서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혜숙입니다. 전혜숙은 소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리에 저를 두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잘 아시겠지만 김한길 의원한테 제 자리를 뺏겼는데 그때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당선시켜야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김한길의 유세차를 타고 김한길 지지선언을 제가 그 유세차를 타준 사람이 바로 전혜숙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잘 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의 선거를 우리가 졌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시당이 제대로 단결하고 화합하고 우리 당원들을 정회화시키고 당원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연수원장 할 때도 우리 당 생기고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1기, 정치적 2기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혜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던져서 우리 당을 구해내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자, 제가 드린 문법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한번 붙여보십시오. 여러분 시원하죠? 정치의 신바람을 일으킬 사람 바로 저 됐습니다. 이런 신바람으로 우리 당을 구하고 박원근 원내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 꼭 이루겠습니다. 전에서 꼭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혜숙 국회의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후보 서울사정연구을 김영호 국회의원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영호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당을 위해서 늘 헌신해 주신 선배당원 동료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당이 대선, 지선 계속 패배를 해서 굉장히 그 패배주의의 당원들이 빠져 있는데요.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함께 빠른 속도로 지금 당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중량에서 많은 유권자로부터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는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박홍근 대표에게 보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8월 28일 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욱 강력한 야당, 박홍근이 만드는 개혁적인 정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난다. 저는 이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훌륭한 인품도 좋아하지만 사실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를 가장 존경하는 것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가치,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된다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추구하는 그 가치, 제가 추구하는 그 가치에 시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치 중심의 서울시당, 가치 중심의 중앙당, 같이 가야죠. 우리는 지난 대선 때 우리의 가치가 후퇴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갖고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되면 발달장애인위원회, 반려견 반려묘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노동위원회는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저의 정치적인 모토가 법으로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이런 각오로 정치를 하는데 국회가 매우 보수적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법을 잘 통과시켜주지 않아요. 하지만 서울시당 위원장이 되면 25개 구의회의 구의원님들과 조례를 촘촘히 살펴보고 서울시의 조례를 다시 촘촘히 살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들을 위한 조례를 거미줄같이 촘촘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서울시를 바꿔보자. 이것이 저의 시당위원장의 포부이기도 합니다. 이제 서울시의회, 서울시 구의회의 조례를 바탕으로 또 우리 다수당의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을 통해서 그 촘촘한 조례와 촘촘한 입법으로 오세훈의 독선과 독주를 막아낼 것이고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법과 강력한 제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포부를 갖고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이 나올 건데요. 우리 여기 계신 중랑울구의 존경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그렇게 조례와 입법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저의 꿈에, 정당의 실현에 동의해 주신다면 이번 8월 27일 킨텍스에서 저 김영호에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와 잘 준비하고 당을 잘 설계해서
2024년도 중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앞선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박홍근 원내대표와 잘 준비하고 잘 설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중랑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막강한 지역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김영호 부총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생해주신 우리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후보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분들, 예비후보분들 그리고 최고위원 예비후보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바쁘셔서 이제 축전을 대신한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축약해서 여러분들께 전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민석 당대표 예비후보 축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합과 혁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단결이 필요합니다. 대의원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입니다. 동료의원들, 대의원 여러분과 단결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중랑구에 단단히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원 김민석. 네,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 함께 해주신 우리 시구위원들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당대표 예비후 이동학 예비후보의 축전입니다. 저 이동학은 당원들과 함께 당원이 직접 혁신하는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를 지칭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어대이. 어쩌면 대표는 이동학일지 몰라. 당원들과 함께 숨쉬고 소통하는 청년 당대표 후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랑구 지역위원회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직접 찾아뵙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대표 후보 이동학. 다음은 이재명 당대표 예비후보의 축사입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민주당의 힘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려 한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 민주당의 발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네, 다음으로는 강훈식 당대표 예비후보 축전입니다. 개파에 속해 있지 않은 저 강훈식은 여러 당직을 거치며 안정적인 당 운영 능력과 정무, 전략적 판단 능력을 키웠습니다. 당내 갈등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와 혁신을 높은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적임자라 자부합니다. 앞으로 중랑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이 국민이 요구하는 미래와 혁신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식 국회의원. 이상으로 당대표 축전을 마치고 최고위원 축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국회의원의 축전입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이기는 혁신으로 정치 교체를 위한 변혁의 초석을 다지고 2024년 총선 승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껏 당을 위해 헌신하신 중랑구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국민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정당을 함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경태. 네, 장경태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정대문 우리 시구위원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 예비후보의 축전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민주당을 혁신한다면 다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에 서울 중랑을 지역위원회가 앞장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의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정청래. 네, 마지막으로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의 축전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을 다시 회복시킬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연패의 민주당을 넘어 새 분 대통령님의 정신과 가치가 살아있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으로 만드는 일에 저도 앞장서고 싶습니다. 박홍근을 믿어주신 것처럼 저 윤영찬의 손도 잡아주십시오. 국회의원 윤영찬. 네, 이상으로 모든 당대표 예비후보, 최고위원 예비후보의 축전을 대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의 딸, 서민의 영원한 딸이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 후보님의 영상 축사로 모든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랑을 당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자랑 원내대표 박홍근 위원장님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우리
중랑의 딸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국민들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잠이 오질 않아. TV를 꺼버리고 싶어.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좀 더 힘차게 싸워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중랑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했습니다. 저 서영교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윤석열의 저 오만과 무능 그리고 정치 보복을 끊어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정당 만드는데 성공장이 되겠습니다. 여전사 서영교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유세본부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총괄상황실장을 했습니다. 실력이 검증된 국회의원 서영교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널리 많은 분들에게 서영에게 힘을 모으자고 꼭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중랑을 당원 동지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랑을 화이팅! 박홍근 화이팅! 네, 마치 여기 이렇게 같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30 당대표 예비후보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도의원, 시의원분 계십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지역 대의원대회 성원보고 회의 진행에 앞서 회선에 따른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보고는 김재수 대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수 대의원입니다. 15시 36분 현재 재적대의원 총 151명 중 9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지역위원회 정기지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순열 대의원께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장순열 대의원께서는 현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랑구 협의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을 지역위원회 정기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장순열 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중랑구을 지역위원회 정기지역대의원 개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단상에 국회하여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록사멸 및 호국영령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다 먼저 가신 분들과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 고 김근태 고모님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순열 준비위원장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량구을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비위원장 장순열 대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량구을 지역위원회 대의원 동지들께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 선거와 시구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대의원 동지들의 마음과 정성이 다시 모여 큰 성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의원대회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따라 지역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개편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를 극복하고 밑바닥부터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의원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중량구,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더 크게 단결합시다.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대의원 동지들은 정말 잘 뽑으셨습니다. 변함없이 이기 때마다 발휘했던 지혜와 열정을 다시 살려 박홍고 지역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힘차게 새 출발을 향해 나갑시다. 끝으로 다시 한번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중량을 지역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제 인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중량구 우리 지역위원회를 전국 최고의 지역위원회로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지역대의원대회가 있기까지의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은승희 대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중랑구을 지역대의원대회 경과보고.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은승희 대의원입니다.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결정한 후 지역위원장 공모를 실시하여 2022년 7월 6일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박홍근 지역위원장이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역대의원대회를 위해 7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무국장으로 박승진을, 지명직 운영위원으로 장순열, 강정임, 남궁용선, 은승희, 전석기 이상 5명을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해 장순열 위원을 지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후 동협의회장과 각급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명단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월 동일에 개최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지역대의원 정수를 150명으로 확정하였고 전국대의원과 전국대의원 공모기간을 7월 15일과 18일 2일간으로 확정하였습니다. 19일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모집된 선출직 지역대의원 108명을 심의하였고
당연직 상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선출직 상무위원을 심의하여 지역대의원대회로 상정하였습니다. 20일에 개최된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이원형 의원의 당원 주소가 중랑구 중화동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서울시당의 요청을 받아 지역대의원을 151명으로 정수 변경하여 당연직 지역대의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5인을 준비 추천으로 지역대의원을 최종 151명으로 심의하여 당연직 상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동월 동일에 개최된 당연직 상무위원회에서 선출직 지역대의원 113명을 의결하였고 선출직 전국대의원 당원 다수 추천 29명, 운영위원회 추천 12명을 심의하여 지역대의원대회로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임고문 및 고문 1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그간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상무위원들은 당원 당규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선출직 지역대의원을 선출하였고 선출직 전국대의원 검토 및 심의, 선출직 상무위원 심의, 의제 선정 등 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여 왔으며 오늘 뜻깊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중랑구 을지역위원회 정기지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인 중랑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시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박홍근 국회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류경기 중랑구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시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원영 시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랑구의회 최경보 부의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윤재 부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김미애 부의원 참석하였습니다. 김민주 부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고광석 부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중랑구의 지역위원회 고문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후현 고문님 참석하였습니다. 최홍인 고문님 참석하였습니다. 김민석 고문님 참석하였습니다. 이기행 고문님 참석하였습니다. 박종근 고문님 참석하였습니다. 황경철 고문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상순 고문님 참석하였습니다. 배동진 고문님 참석하였습니다. 오인근 고문님 참석하였습니다. 장영회 고문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문단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명직 운영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열 운영위원님, 강정인 운영위원님, 남궁용선 운영위원님, 은승희 운영위원님, 전석기 운영위원님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위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정열 노동위원장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춘재 여성위원장님, 최형규 청년위원장님, 김남훈 노인위원장님, 윤석재 장애인위원장님, 최영만 직능위원장님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성 자치분권위원장님, 서혜숙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님, 정현호 농업위원장님, 김원 교육연수위원장님, 이용희 사회적경제위원장님, 임건규 홍보소통위원장님을 함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동협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현석 북일동협회장님, 최미화 북이동협회장님, 김용식 중화1동협회장님, 김종현 중화2동협회장님, 김재수 신내1동협회장님, 송관우 신내2동협회장님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당원 여러분들 모두를 소개해 올리고 싶지만 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장이신 박홍근 지역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죠. 원래 전당대회, 그러니까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를 약칭해서 전당대회라고 표현을 씁니다. 전당대회는 당이 2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특히 당의 변화와 혁신은 지도부를 누구로 선출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도부 선출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 여러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 그리고 서울시당 후보들 오셔가지고 일부러 좀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위원회 개편의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시당과 중앙당까지 정말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잘 읽고 국민의 요구를 잘 안아서 민주당을 혁신시키고 그래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전 제가 아마 대의원대회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랑을 지역위원회에 좀 더 주민 곁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과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지역위원회 만들자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의원들께서 당원들께서 많은 힘을 그동안 모아주셨고 또 우리 중랑을 지역위원회는 어떤 흔들림 없이 앞으로 뚜벅뚜벅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5년 만에 정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서울시장을 포함한 많은 방해단체장들 또 서울 지역의 여러 구청장들까지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 탓할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당에 좀 더 책임 있는 분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결코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평가는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냉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단순히 오늘 우리가 지역위원장과 그리고 대의원들을 선출하고 또 상무위원들을 선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겠다. 2년에 한 번씩이지만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민주당이 과연 내 삶에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중랑을은 제대로 대의원, 제대로 지역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대의원대회가 이 바쁜 주말 시간 쪽에서 왔는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중랑의회는 아마 지금 현재 전체 당원들이 한 14,000명 정도 되던가요? 그 정도 될 거라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당원들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또 좀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엄선에서 150여 명이 이렇게 대의원으로 와 계시는데 여기 계신 우리 대의원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당을 보고 또 당에 참여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나머지 수천의 권리당원 또 수만의 이 우리 당원들께서 우리 중랑을 평가하게 되십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단순히 누가 추천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향후의 중랑을 지역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향후 지역 운영에 함께해 주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위원회 운영이 사실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서 옛날만큼 또는 제 마음만큼 충분하게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또 함께 모든 것을 상의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냐 맡고 있지 않느냐와 무관하게 우리 지역위원회가 더 우리 주민 속에 꼬리를 내리고 더 우리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지역위원회로 거듭 만들어 나가야 하고 저 또한 한시도 건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의원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일 전
국회에서 올해 교섭단 대표연설 하면서 국민들께 또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굳이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서 특히 저와 같이 책 읽는 사람들이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선거에 연이어 패배하면서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윤석열 정권의 실정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삶의 피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민생 경제의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 인사 난맥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더구나 이 경찰국 신설이라든가 또는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법의 취지를 벗어나서까지 만들면서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 저렇게 독단과 독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민생 경제로부터의 어려움 또 이런 독선 오만으로부터의 이 힘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상황이죠. 그것을 저쪽 탓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거에 졌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많이 돌아봐야 된다. 저쪽이 철진한 지금 이 신종국 머리로 이렇게 다시 이 여론을 호되보려고 합니다만 국민들 유권자의 이 의식은 한참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쪽이 이런 흉악범들의 이 추방 사건이든지 또는 그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여론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숙해진 국민들이고 그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더 얻느냐가 정치하는 그 정당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우리가 국민 곁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뛰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나가는 이런 민주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내대표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170석을 갖고 있는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170석을 갖고 여당일 때 좀 더 많은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러저러한 눈치 보면서 못하고 이제는 야당이 되었습니다. 지금 170석 지금이라도 가지고 많은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검찰개혁 과정을 통해서 보다시피 국민들은 여당 때 좀 더 잘했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이제는 의석수의 힘만 믿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경계선을 잘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지혜로운 그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70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남은 앞으로 1년 10개월 동안 저쪽이 역사를 뒤로 돌리고 민생을 외면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여론을 거부하는 그런 막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확실하게 국민의 입장에 서서 막아내야 합니다. 이게 제 야당으로서 원내민당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불구하고 저쪽이 원하는 일관된 전략은 다음 총선 때 이렇게 국민들께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껌껌이 발목을 잡아서 윤석열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늘 모든 것을 다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략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저쪽에 그러한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게끔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거나 또는 국민 삶에 필요한 것들은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170석을 갖고 비록 야당이 됐을지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거는 특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생의 문제라든가 개혁적 가치를 지키는 진보적인 가치를 지키는 그런 어떤 입법의 것을 엄선해서 이것을 반드시 또 관철시켜 나가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로서는 우리 당이 거심하게 토론하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저쪽에 그런 악의적 정치 프레임에 말려들어가지 않으면서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역사의 후퇴를 막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들은 엄선해서 분명히 성과를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제가 그런 일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존경하는 동기들께서 대의원 동기들께서 든든하게
우리 당을 지켜주시고 당을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구청장님 중심으로 함께 더 발전하는 해나가는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한 10개월 또는 9개월가량의 임기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중랑을 당원을 대신해서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국회 또는 나라에 파송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를 제가 좀 더 집중하실 때 우리 지역에서 대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당 활동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러한 건강한 우리 당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만들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의원대회를 준비해 주신 장순열 준비위원장님과 여러 준비위원들 또 우리 운영위원들과 그리고 우리 상부위원들 또 참석해 주신 대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출직 공직자를 대표하여 우리 중랑구을 당연직 상무위원이신 류경기 중랑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중랑구청장 대의원 류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의 중랑을 대의원들과 함께 오늘 한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시 전에 우리 당대표 후보님들, 또 최고위원 후보님들, 서울시당 후보님까지 전부 오셔서 이렇게 간절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민주당이 이렇게 큰 지금 활력을, 힘을 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문자 그대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당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민주당이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또 집권의 경험도 가지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왔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제 큰 정치를 이끌어 가시는 중심축이고 또 그러한 그 민주당이 설정한 방향과 철학을 우리 중랑구라는 이 공동체에서 지역에서 같이 우리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나가는 현장의 일꾼으로서 저도 일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보람된 일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오신 지구당을 이끌어오신 그 고모님들이 이렇게 다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평생을 그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인데요. 예전에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얘기 귀가 삭히도록 많이 들은 얘기들 많이 있고요. 그런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면서도 민주당을 이렇게 굳건히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고모님들께 우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제가 이번에 어려운 속에서도 참 여러 가지 정치 환경 어려운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중랑구에서 이렇게 구청장이 저를 또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중랑구에서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게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민심의 그 물이 도도히 흘러가는데 그 민심의 강물이 배를 이렇게 띄우기도 하고 또 민심이 변하면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하고 이런 그 민심의 강물의 흐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도 사실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그래도 구청장으로 저 류경기를 세워주시고 시의원님, 부의원님께 당선시켜 주신 것은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그 대표들이 우리 중랑구을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애써주고 일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거를 인정해 주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은 많이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이 멉니다마는 이러한 중랑 국민의 마음을 우리가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홍근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중앙정치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은 여기 계시는 대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눈으로 다 보고 다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와 앞날을 위해서 가장 선두에서 박홍근 국회의원님께서 민주당 원내대표의 중책을 맡으셔서 밤낮없이 지금 뛰고 계십니다. 우리 박홍근 국회의원님 더 힘내시고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주시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힘찬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박홍근 우리 지역위원장님께서 국가의 미래와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이렇게 지역 정치를 맡고 지역 행정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니 중당이 발전하고 주민 곁에서 항상 봉사하더라. 그래서 중당이 성장하고 있다. 성과가 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저를 포함한 여기 우리 대의원님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아주 확실한 저희들이 책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앞장서서 봉사하고 열심히 더 뛰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같이 힘을 내서 우리 중남구를 더 키워나가고 민주당을 더 성장시켜 나가십시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지역대의원회의 안건 선전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의장님을 좌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회 의장이신 박홍근 지역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딱 오늘 머리 두 개의 문구만 기억하고 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은 유능한 민생정당, 민주당은 강력한 민주정당.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기치로 가져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데고, 저는 중앙당에서 또 원내에서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유능한 민생정당, 강력한 민주정당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의 안건을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정기 지역대의원회에 제출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제1호 안건으로 중남구 을지역위원회 선출직 상무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제1호 안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상무위원은 당원 제73조 지역 상무위원회 제2항에 따라 90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위원회는 당연직 상무위원이 현재 35명으로 올해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55명의 지역 상무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1차 당연직 상무위원회에서 추천한 명단을 심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예, 그 명단을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상무위원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옥경, 고정순, 구정희, 기동호, 김동호, 김동태, 김명필, 김루열, 김선수, 김영신, 김윤식, 김은희, 김인석, 김장호, 김재구, 김찬기, 김태성, 김학암, 김혜순, 김향미, 문성호, 박상순, 박영춘, 박창숙, 박효수, 서사임, 서희석, 신중석, 심은숙, 양승하, 양유리, 유병우, 윤화숙, 이명수, 이병수, 이봉수, 이소라, 이승하, 이암이, 이정우, 이준남, 이순임, 장만선, 전경봉, 정성수, 최병환, 최식본, 최연철, 태화석, 한승자, 한정희, 허현, 현백신, 형인, 황난영 이상 55명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220명까지 지역대의원회를 두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당이 150명을 최대치로 지역대의원을 이렇게 이제 하는 모양이에요. 더 많이 모시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그 지역 상무위원을 좀 이번에 분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이 선출직 지역 상무위원들 55명에다가 그 외에 35분은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구청장의 선출직이라든가 그다음에 동협의장, 각급위원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 35분은 지역 상무위원을 맡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합해서 80명으로 지역 상무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55명은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5명은 지역대의원과 이번에는 좀 별개로 분리해서 명단을 추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당연직 상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5명 선출직 상무위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규 대의원입니다. 지역 상무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당원의 추천과 집행부의 최종 심의에 의해 선임한 명단을 사회자가 발표한 대로 중랑구을 지역위원회 상무위원으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우리 최영규 대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상청이 있습니까? 예, 상청까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으면 예, 가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동의 신청한 분은 우리 청년위원장입니다. 현재 변호사신데요. 앞으로 변호 업무가 없는 게 사는데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필요할 때 많이 우리 최영규 청년위원장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제2호 안건 중랑구을 지역위원회 전국 대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헌 제15조 제2항 제19호에 해당되는 전국대의원 선출을 위해 당규 제6호 지방조직 규정 제49조 제50조에 따라 지역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전국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70에 해당되는 29명에 대해 적법한 절차, 즉 권리당원 다수 추천으로 추천하였고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12명은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하였습니다. 오늘 지역대의원 대회를 통해 41명의 전국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출직 전국대의원 검토는 당연직 상무위원회에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당연직 상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요. 사실은 제가 그날 국회일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당연직 상무위원회 저는 좀 참여를 못하고 대행해서 이제 심사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단은 저도 지금 이제 봤는데 전국 200 몇 개, 요즘 226개인가요? 200 몇 개의 지역위원회별로 인구수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중랑구 같은 경우는 41명을 전국대의원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당연직 전국대의원이 있고 선출직 전국대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41명이 배정됐는데 그 41명의 70%, 즉 29명은 다수 추천 받은 순으로 전국대의원을 선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 12명은 준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단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대의원 명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임, 김남훈, 김원정, 김영란, 김영주, 김용실, 김은정, 김재수, 김정열, 김종현, 김주현, 김진희, 김헌, 남궁용선, 노기현, 박두래, 박진호, 서현수, 서혜수, 송관우, 송종춘, 신은정, 신재성, 오윤숙, 윤석재, 은승희, 이기성, 이용의, 이춘재, 임건규, 장순열, 장용덕, 정미화, 정현석, 정현호, 주미라, 최미화, 최원관, 최형규, 추동래, 한상화 이상 41명 보고드립니다. 예, 이 41명의 선출직 전국대의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현 대의원입니다. 집행부가 최종 심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41명을 전국대의원으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김종현 대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 상청이 있습니까? 예,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이 안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정기대의원대에서 의결한 이 두 안건은 앞으로 우리 지역위원회 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조직 개편 또 정비 작업을 일단락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것은 당원 당규상 똑같이 정부에서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적으로 지금 아까 좀 보고 있는 거 있죠? 은승희 대표께서 하신 거.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의견한 거 외에 실제 당은 꼭 이렇게만 제가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당연직 우리 상무위원 35분에다가 거기는 이제 당연히 지역위원장, 구청장, 시구위원들, 동협위원장들, 각급위원장 포함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 전에 동협위원장이나 각급위원장이나 시구위원 하셨던 분들을 저희는 부위원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참여하는 확대 운영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실제는 이 확대 운영위원회, 한 60여 명이 참여하는 이 확대 운영위원회가 우리 중랑을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이 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원상에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당원상은 15명, 몇 명이죠? 운영위원회가 2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와 그 다음에 시구위원도 거기는 포함되지 않고 거기에는 이제 지명직 운영위원 5분, 그 다음에 각급위원장 14분, 이렇게 그 다음 사무국장 이렇게 구성된 이제 당규상은 이 운영위원회 21명의 운영위원회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21명뿐만 아니라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구위원들 포함해가지고 60여 명의 그런 그 확대 운영위원회로 매월 운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원 당규상에 오늘 선출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령 이제 부위원장 제도뿐만 아니라 저희 안에 이제 좀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안 오신 것 같은데 가령 청소년 특별위원회를 둘 겁니다. 지금은 고등학생들도 이제는 투표권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피선거권도 이제 낮춰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중랑을 지역위원회도 고3 학생이 아주 열정적인 친구가 있어서 본인이 그래서 당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특별위원회를 저희가 둘 거고요. 그 다음에 고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15분만 이 자리에 이제 모셨습니다만 실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남훈 위원장님 맡고 계시는 이 실보위원회에 훨씬 더 많은 고모님들이 여기 참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문단 중에서 공식 보고는 15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거죠. 실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운영이 되고 이런 당 행사 때는 이제 고문단님들은 공짜로 선출된 분들을 이제 먼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주셔야 될 것은 이제 이거 말고도 초록회라고 우리 당원들의 탐방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진 회장님 저기 계시네요. 예, 잠깐 일어나시죠. 그래서 여기 노원 같은 경우는 노원에 거의 있는 노원에 있는 그 산악회들은 거의 다 민주당 산악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원 을은 이제 우원시구원이 시구위원 출마자들한테 무조건 산악회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 산악회 들어가서 자기 모임으로 만들어까지 수년 전에 얘기를 해서 이미 그렇게도 다 운영돼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원들이 꼭 산 가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 유적지를 간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5.18 우리 광주 그런 뭐죠 저기 망월 그 민주묘역을 간다든가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의 당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매월 함께 당원들을 모집해서 가는 것을 좀 초록회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김영란 단장 어디 계시죠? 예, 저기 계시네. 우리 안에 또 이제 봉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락봉사단, 이 민자는 민주당의 민일 수도 있고 우리 민생 또는 우리 국민의 민이기도 한데 그래서 봉사 활동을 우리 당원들끼리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은 당규상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초록회, 민사당 봉사단 또는 우리 뭐 자문위원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이제 여기에 원래는 대운대 때 올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까지 담기지 않습니다만은 가령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올해는 송년 행사를 이제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만 허용된다는 전제에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에 하고 나서 그동안 당원 송년회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이 할 때는 한 600명, 700명 모여서 한 해를 좀 평가하고 즐겁게 이런 멤버십을 가지는 시간 가졌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준비를 해보겠다는 거고요. 당원 단합대회는 내년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2년에 한 번씩 당원 단합대회를 해서 저 가평인가요? 가서 한 1000명, 1100명이 모여서 또 저희가 하루 종일 운동회를 하고 이런 기억들이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또 이제 올해는 송년 행사를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2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당원 단합대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육연수위원회 김원 위원장님 잠깐 일어나 보신데요. 우리 중랑을 당원들 대상으로 또 이제 당원 가입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그 중랑 깨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명칭을 제가 이제 지었는데 깨어있는 시민들의 공부방, 그래서 깨방이라고 하는데 이 깨방이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진행하다가 중단됐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제 당원과 주민들을 위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 모셔가지고 보통 한 5강 내지 6강 정도 하는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또 교육연수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배출된 분들이 동창회처럼 기수별로 모임을 갖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회장도 선출하고 이렇게 하게 할 겁니다. 이런 것도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저쪽에 강서 같은 데 가면은 목민관 학교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그 지역의 시구위원들은 아니십니다. 시구위원들은 다 거기 출신들이고 거기에 지역에 유력한 분들이 다 거기 참여해가지고 서로 소통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당원과 주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 시켜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위원회, 그 다음에 우리 청년위원회, 실버위원회 각각 다들 이제 몇십 명에서 많게는 몇 명 이상의 규모로 자기 위원들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8개 동협의회도 이제 동협의회별로 동협의장님들이 각 협의회, 동협의회별 부회장, 총무, 그 다음에 각 동별 청년회장, 노인회장, 여성회장 등등까지 이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나가서 이제는 임명이 되셨고 다 오늘 인준됐으니까 이제 우리 조직을 더 탄탄하게 가져나가는 그 작업을 이제 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개 동협의장님들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에 없지만은 향후에 조직을 그렇게 좀 더 알차게 갖고 나가겠다 말씀드리겠고 선출직들은 제가 이제 의원되고 나서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민원상담과 정책자의 시간을 가져왔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동안 못했는데 다시 이제 재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 달에 두 번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한 2-3시간 정도 제가 민원상담을 했는데 이제는 사무실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별로도 좀 나가서 현장에서 민원상담을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대의원들이나 당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직접 만날 텐데 그때 어디든지 그런 민원사항을 또는 우리 당이나 또는 정치권에 전달하고 싶은 그런 제안사항은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낮 시간에는 오전 시간이 안 돼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평일 저녁 9시에 시구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의 여러 현안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구청장과 또 우리 시구들 공약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현안,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미안하지만 밤 9시에 제가 좀 바쁘다 보니 밤 9시에 한 번씩 회의를 하자라고 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구들도 우리 당원과 대의원들을 대신해서 선출되고 어찌 보면 파견되어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대의원대회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안건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역대의원대회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의 선언을 위해서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선출직 전국대의원 그리고 선출직 상무위원의 임기는 다음 개최되는 정기지역 대의원대회, 즉 2년 후에 이제 있는 그 지역 대의원대회까지 임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의 중랑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 규정 제6호 직책당비에 이거해서 전국대의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매월 5,000원의 직책당비가 되고요. 그리고 선출직 상무위원께서는 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시장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변환해서 하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혹여나 이제 나중에 당비에 대해서 뭔가 안 나가고 있다 이러면 바로 지체주 사무국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장과 연락해서 이제 바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8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서울시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개최됩니다. 또한 8월 28일 일요일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 대의원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출되신
전국 대의원분들께서는 이 두 개의 대회에 반드시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안내는 저희 사무국에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장님의 폐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폐회 선언 하시면 바로 다 나가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어렵게 만났는데 기념 사진 늘 어딜 가든지 우리가 남겨야 될 사진. 그래서 다 오셔서 사진 한번 찍으시고 또 동회장님들 동회장님들끼리 또 저랑 한번 사진 찍고 또 우리 선출직은 선출직으로 사진 찍고 각급 위원장님도 사진 찍고 이러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사진 찍고 좀 나가시고 오늘 저도 동네 좀 편하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또 인근에 호텔에 와서 식사를 하시든지 술 한잔 하시든지 편한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중랑구 을지역위원회 정기지역대의원대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정기지역대의원대회 마쳤으니까요.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세 줄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너무 낮아. 너무 낮아. 좀 올려도 될까요? 자,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요. 아까 불렀는데.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세 줄로 만들겠습니다. 세 줄로. 네, 네, 빨리 나와주시고 앞에서 사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는 이제 잠깐 좀 허리를 약간 무릎을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앞줄. 네, 여기 앞줄 한 줄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고 사이사이, 네, 사이사이에 얼굴이 나오면 됩니다. 사이사이. 자, 빨리 나오세요. 자, 빨리 나와주십시오. 네. 네, 우리 앞에 몇 분만 더 오겠습니다. 우리 네, 젊으신 분들 앞으로. 네.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앞에. 네. 자, 안 보이시니까요. 앞에 좀 앉으시면 됩니다. 네. 저쪽으로 좀 가시겠어요. 저쪽 뒤로. 네. 저쪽 뒤로. 여기서부터는 저쪽 뒤로 좀 가십시오. 저쪽이 비었습니다. 네, 다 오셨죠? 자, 여기 보시고 얼굴 사이사이에 앞에 계신 분의 머리가 보이면 안 찍힙니다. 안 나오시니까 잘 봐주시고. 자, 됐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다 같이 사진 찍고요. 두 번째는 파이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비서관님? 고비서도 같이 해. 네. 고비서한다. 고위원님도 같이 해. 고생되셨죠?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하나. 자, 찍어요. 하나, 둘, 셋. 그대로 계시세요. 아이고, 자, 다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이거 실수했어요. 다시 찍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이번엔 중랑을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똑같이 왼손으로. 왼손으로. 왼손으로 한쪽 발을 자, 하겠습니다. 중랑을! 목소리가 자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랑을!